왜 문제는 다 풀어봤었는데? 문제는 다 풀었어? 풀만 했어? 그거 안 어렵지? 이건 안 쓴 사람이 있어서 안 쓰기 더 하는가? 강원이, 수정이, 한이, 틀린 거 먼저 볼까나? 고칠 수 있겠어 지금 바로? 노래하는 건 물어봐도 돼요? 네. 같이 풀고 일단은. 알았어? 다 모르는 거야? 아니요, 하나 모르는 건 같았어. 고치게 되는 거 이상한데. 고치기 이상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고치긴 했는데 이게 답이 두 개인 것 같아가지고. 쌤이 조금 잘못했으면 어떡해요? 아무튼 미안하네. 잘못했다면 미안하지. (1번부터) 1번에 질문할 사람. 1번 문제. 저요. 1번에 왜? 3번 골랐는데 음. 농촌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또 나은 일자리를 위해 도시로 빠져나가는 건 사회적 관념 약간 사회적 아니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걸. 아니 이동이야. 그건 인구 이동. 아 이동이니까 문제적 관점이어야 돼. 저 그리고 4번이 자, 4번? 네, 1번에? 1번에 4번이 답인데? 근데 이게 사회적 문제라는 사회 문제 의식이 사회가 아니고 윤리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가치 판단이 되는 거니까. 아, 그게 가치 판단이에요. 이 인구 이동은 뭐예요? 인구 이동은 이동이잖아. 네트워크니까 지리적 관점이 돼야 돼. 공간적 관점이 돼야지. 아 그리고 2번. 이번에는 무슨적 관점 찾는 건데? 통합적 관점에서 답이 뭐예요? 이번엔 3번이야. 근데 여기 2번이에요. 복잡한 사회 현상을 어느 한 가지 관점으로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관점으로가 아니면 틀린 거 아니에요?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틀린 건데? 근데 왜 적절하지 못한 거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적절하지 못한 거야. 아니 뒤기까지 읽어봐야지 문장을. 뒤에 왜요? 왜?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바라보고 만 있는 관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바라보고 그거의 해결 방법을 만들어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바라보고 한 개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게 하나하나의 관점이잖아. 근데 그 관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 안 됐지 너? 이런 문제 나와요? 당연하지. 이거 기본이지. 좀 해석이 안 돼. 응? 한번 본 거잖아 그냥. 그래서 바라보고만 누를 수 있는 여기를 끊어야지. 바라보고만 늘어내는 문제 해결 방법을 끊고 그러면 그건 다른 관점이잖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네. 다른 거는요? 5번. 5번은 이 문제 자체가 어. 진짜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이게 통합적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로친 부분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맞는 사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됐어? 이 정답이 뭐예요? 5번에는 D조의 관점이 무슨적 관점이어야 돼? 사회적. 사회적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모르는 걸 찾으면 되는 거. 딴 거는요? 근데 이번에 3번은 무슨 관점이에요? 이번에 3번 윤리적 관점. 아, 딴 거는요? 없어요? 어렵진 않지 않아? 윤리적 관점이랑 사회적 관점을 애들은 가장 많이 헷갈려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딱히 어려워 관점은 없지. 이번에는 그걸 해야 되나? 그러면? 빈칸 채우기를 해야 되나? 빈칸 채우기가 필요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실수라도 해야지. 원장님은 그걸 하고 있냐고 계속 체크를 하시는데 일단 테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헤매면 어쩔 수 없지. 해야지.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양에서의 윤리는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뭘 안 했냐? 동양 윤리를 안 했어요. 윤리라는 건 동양에서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을 안 했다라는 거고 동양의 관점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차피 동양의 관점은 몇 개밖에 없냐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서 배웠잖아 너네. 저거 알지? 동양 윤리 3개 뭐뭐뭐 있어?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 성악설은 그거 전부 다 그냥 유교예요. 동양 윤리 하면은 3개 뭐 생각하시면 되냐? 자,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3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나마 서양보다는 훨씬 더 쉽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가리지 않고 다 나오니까 알아는 둡시다. 이거 너네 세계사 할 때 했었던 건데 기억이 날라 모르겠네. 이게 몇 쪽이 교과서? 없어요. 그 책에는 지금 없는 상태고 거기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공자의 행복관 해가지고 23페이지 요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요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차피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은 다 나올 거예요. 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데 동양윤리 보시면 동양의 행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의 행복관 할 때 제일 처음에 알아둬야 될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얘기했던 것처럼 유교가 되고요. 유교를 대표하시는 분을 만드신 분은 누가 되는 거냐? 아니? 혹시? 맹자. 공자. 공자죠. 공자고 해야 되는 거고,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공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유교관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공자 선생님이 생각했던 공자왈이 되는데, 자, 유교의 목표는 인을 실현하는 거래요. 자, 인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도대체 자, 인이 뭐냐라는 건데, 이 인이라는 걸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자가 생각했던 인은, 인자 하면 너희들 아는 인자 뭐 있어? 한자로 사람인밖에 아는 게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인자는 어질인자예요. 어질인인데, 그럼 도대체 어질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는 말인데, 자, 인간다움은 말 그대로 또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인간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뭐가 있는 거냐? 도리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도리는 도대체 뭐냐? 라고 또 물으니, 자, 그 도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도덕성이래요.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내면적 도덕성은 또 뭐냐라고 자 물어요. 제자들이.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공통점이에요. 이분들이 수업 방법이 삼파법이라고 해서 질문을 하면 애들이 대답을 해주잖아. 그랬을 때 그 대답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하는 자, 수업 방식을 삼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애 낳는 게 애 받는 사람 알지? 그런 것처럼 이제 해서 애들이 물어보면 계속 대답을 해줘. 그러면서 이 내면적 도덕성이 도대체 또 뭐냐? 라고 또 물었더니, 내면적 도덕성이라는 건 모든 인간이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데요.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은 태어났어. 근데 그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거냐? 자, 인간다움, 인을 가지고 태어났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인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도덕성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인을 가지고는 태어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답냐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다워요?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지. 최근에 이슈 중에서는 제일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뉴스 중에 지난주에 이제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칼부림은 지난주에 칼부림 있었어? 누가 칼부림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남편이 119 신고를 했죠. 119 신고를 해가지고 부인 아내 우리 와이프가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안 쉬어라고 했나? 숨을 아니야 죽지는 않았어. 숨을 힘들게 쉬어요. 그러면서 신고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119가 갔어. 119가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너무 센 그 방향제 냄새 같은 게 났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랬는데 어딨어요? 부인은 그랬더니 안방에 있대. 안방이요? 하고 딱 봤는데 그 아내를 못 찾은 거야. 안방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침대 옆에 소파에 앉아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하고 딱 봤더니 그 1인용 소파에 이불이 이렇게 덮여져 있더래. 이거 뭐야? 하고 봤더니 이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치웠더니 거기에 그 온몸에 구더기가 이렇게 있는 여자가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이불은 대변으로 막 떡치게 되어 있었대. 그래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친구야. 뭐야? 하고 봤더니 다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다리를 다쳤는데 시작은 다리였다라고 조사했어. 부검을 해봤더니 죽었어요. 죽었어.
다리를 다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 치료를 안 해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더기가 핀 거지. 근데 이 구더기가 지금 온몸으로 다 퍼진 거야. 그리고 엉덩이에는 막 욕창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거의 아닌 상태였던 거지. 막 진물 같은 것도 막 몸에서 이제 다 나오고. 근데 문제는 그 아내가 그러고 있는데 남편도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그 남편이 이 다친 아내를 병원에 안 데리고 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이 와이프가 점점점 서서히 죽어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통이었겠지? 자기 몸에 막 구더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치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숨을 헐떡거리다가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응급시술을 했는데 결국엔 죽은 거거든. 남편한테 물어봤어. 왜 언제부터 이랬냐니까 자기는 몰랐대. 자기는 몰랐다라는데 모를 수가 있냐라는 거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같이 따로 산 것도 아니야. 같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쇼파나 이불에는 대변이 엄청나게 묻어 있었대. 그러니까 대변을 계속 싸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9 실려갔었을 때 그 당시에도 119 구조대원이 이렇게 치우는데 그때도 대변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대. 아마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물질이 이렇게 다 나오는 상황이었던 걸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누군가가 계속 먹을 거를 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래. 대변이 나온다. 대변이 나온다라는 거. 왜냐면 보통 굶은 사람은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런데 대변이 나왔다라는 건 음식을 주기는 누가 줬다라는 거고 그럼 그때 음식을 준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친정집에서 자기 딸내미랑 연락이 안 된 게 3개월 정도부터 안 됐대. 이게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그 아내는 거기에 이제 묶여 있었던 상태가 되는 거지. 묶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깨에도 자상이 있었대. 자상이라는 건 몇 살이에요? 보통 칼에 찔렸다는 얘기. 30대. 둘이 되게 끔찍했던 건 나도 그걸 봤는데 초등학교 동창인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이제 뭐 사귀다가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한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자가 아내를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나중에는 그 아내가 마지막에 남편한테 한 말이 제발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 근데도 안 데리고 갔어. 그냥 남편이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인 거야 그냥. 싫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사람을 그렇게까지. 되게 끔찍하지 않냐? 이 사람은 이제 다리가 다친 거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꼭 병원에 데리고 가줘야 됐다는 상황이었던 건데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넌 죽어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뭐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걸 그거를 자기 스스로 치울 힘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니까. 근데 엄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문자는 된 거지. 왜 남편이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잘 지내고 있다, 뭐 바쁘다, 미안하다, 다음에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회피했을 수도 있는 거지. 119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다리가 다쳤다고 대략적으로 119 전화했으면 달라기가 아니고. 근데 전화를 못했던 상황일 수도 있지. 전화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 남편이.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통제가 됐던 걸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부검을 해보니까 칼에 찔린 상처도 있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것도 있대. 그러니까 맞은 거야 그동안.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제를 당했던 걸 수도 있겠지. 가정폭력을 심하게 한 어느 날 부상을 되게 심하게 입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자기가 지금까지 그 아내를 어떻게 했던 게 밝혀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싫었던 걸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자기 아내를 너무 심하게 죽이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었어. 음식은 내준 거예요. 자기가 최소한 죽였다라는 그런 건 안 하고 싶었나 보지? 아니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사이코 아니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을 실현하는 게, 인간으로서 인을 실현하는 게, 자, 공자가 얘기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제자들이 또 그러면 도대체 그 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을 하는 겁니까? 라고 자, 제자들이 물었던 거고,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하기를 그 인을 실현하는 것은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인간다움이 실현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 간의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내 것만 가지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남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 탐하지 말라라는 거지.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남의 자리, 남의 재산, 뭐 이런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하나 중요한 게 있냐면, 다 남을 사랑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다 사랑해야 되냐 라고 했었을 때, 공자의 차별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자, 뭐 한꺼번에 다 사랑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랑에는 차별도 있고 분별도 있고 그 다음에 구별도 있고. 자, 요 단어를 다 써주는 이유는 어떤 책에서는 차별적 사랑, 어떤 책에서는 분별적 사랑, 어떤 책에서는 구별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랑이 결국에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냐? 자, 이걸 줄여서 자,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별애라고 얘기를 해요. 별자는 무슨 별자가 되는 거냐? 구별할 때 별자가 되는 거고요. 애자는 사랑, 애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랑에도 뭐가 있다? 구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차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가 되는 거냐? 사랑을 하기는 해요. 다른 사람을, 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는 않기는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 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세상에 내가 딱 태어났어. 누구 덕분에 태어났어? 그렇죠. 부모님 덕분에 태어난 거야. 그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가 돼? 부모님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의 누구를 낳아주는 거야? 형제들을 낳아줘요. 근데 형제들은, 자, 가끔씩 문제 풀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동기간이란 말이 나와요. 동기간.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옛날 어른들이나 많이 했던 말인데, 동은 같을 동자에, 기는 기운 기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럼 누가 되는 거냐? 형제 자매예요. 동기라는 건 그 기자는 같은 기수가 되는 거고, 학교 들어갔을 때 같은 학번, 그럼 그것도 같은 동기가 되는데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해?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언니랑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야. 잘 안 되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야? 아이들이 사회생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학교 혹은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하지. 그럼 거기 가면 뭐가 생겨? 유대감이 막 생겨요. 유대감 친구가 생겨요.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생기게 되면서 그 친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친구 것을 뺏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친구를 오래 사귀게 되면 그 친구의 누구도 알게 돼. 친구. 가족들도 알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친구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랑의 범위를 점점점 어떻게 해가는 거냐? 넓혀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는 결국엔 어디까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말이지, 우리 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전 세계 사람들 다 사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공자의 요런 사랑을 무슨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냐? 자, 요런 사랑을 확충적 사랑 혹은 점진적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자, 확충적 사랑, 점진적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로는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공자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이상사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라 보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회를 이상사회를 꿈꿨던 공자님의 이상사회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자, 그 사회가 대동사회가 돼요. 자, 대동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뭐가 되는 거냐? 같은 거라 보면 되겠지. 근데 이런 세상은 솔직히 말하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이런 사랑은 사실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꿈꿨던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했었지 지난 시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이상사회도 있어요. 그 사회는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였었고, 자, 이 공자님이 생각했던 건 대동사회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이 대동이 되려면 자, 누구를 생각해줘야 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야.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랑 똑같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복지랑 똑같아요. 복지. 공산사회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복지. 그러니까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만큼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분은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요거 때문에 자, 차별, 구별, 분별적 사랑 요거 때문에 자, 공자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를 부정했다라고 얘기하냐? 자, 무조건 혹은 무차별적 사랑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무조건 혹은 무차별적인 사랑을 부정하였다. 그러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 사랑을 주장한 사람도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그 사람은 바로 누가 되는 거냐? 자, 그 사람은 묵자가 되는 거예요. 그놈은 또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근데 다 자로 그런가요? 그 질문이 나왔네요. 자, 이 자자는 높으신 학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붙인 일종의 선생 같은 의미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자자가 놈자자예요. 이상하긴 하죠. 놈자. 아들 자자 할 때. 그 자자를 쓰기는 해요. 왜 근데 그게 선생 같은 의미가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정반대 입장에 생각을 가졌던 분이 바로 누가 되는 거냐면 반대의 개념이 그래서 박애가 되는 거예요. 박애 혹은 겸해가 되는 거고 이 박애 겸해를 주장했던 사람은 자, 묵자가 되고 이 묵자가 만든 사상은 묵가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박애, 겸해주의자 들어는 봤어요? 박애주의자, 겸해주의자 들어봤어요? 겸해주의자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박애주의자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 모든 사람을 다 왜 자꾸 피식피식 우는 거야? 박애가 웃겨? 근데 묵자가 묵자가 웃겨? 좀 도토리 묵 같아. 이런 청포묵도 있고 도토리묵도 있고 그냥 묵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묵자는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깠어요. 공자가 사랑에는 차별이 있으니까 무슨 차별을 해? 다 사랑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악을 중시하거든요. 예악. 예는 예법 할 때 예고요. 악은 그 음악, 즐거울 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이 인간의 도덕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혹은 그런 쪽으로 발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봤을 때는 힙합은 쓰레기야. 왜? 정통 힙합은 뭐만 중요시해요?
디스를 중요시하는 거죠. 디스하면 돼, 안 돼? 네. 그렇지. 공자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땐 힙합 같은 거는 쓰레기 음악이죠. 왜냐면 그거는 인간 간의 다툼만 조장할 뿐 그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반면에 묵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악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음악 한답시고 애들이 악기 만들고 그거 무슨 작곡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 농사는 누가 지을 건데 농사 지어야 먹고 살지 무슨 음악이야 라고 하면서 음악을 쓰레기로 먹는. 예악 세상을 거부해요. 부정해요. 그 시간에 농사나 지어라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자는 부모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을 실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다.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라고 물었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엄마. 엄마만 만나, 아빠는 안 만나. 자, 엄마 아빠 다 만나요. 그럼 부모에게 뭐 해야 되는 거야?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와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자,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게 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제는 형제 간의 우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김지윤이랑 잘 지내라라는 얘기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물론 그러진 않겠죠. 형제 간의 우애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이 먹으면 다 소용없어요. 어차피 연락 잘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연락 오면 뭔 일 있나? 하면서 연락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건. 그러니까 벌써부터 사이 나쁘게 이렇게 사이 안 좋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커서 그러다가 아예 안 봐요.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쟤는 형제간의 우애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충은 뭐가 되는 거냐? 자, 충은 너네 이건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데 충자가 어떻게 써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두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면 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신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충자가 되는데 자, 마음 가운데에 둬야 되는 거야. 마음 가운데에 둬야 될 사람이 누구야? 엄마. 엄마만 둬. 너네 아빠 안 둬? 아빠 서운하게 돈 아빠가 벌어오는데 엄마도 벌어오실 수도 있지만 자, 이거는 그 부모를 가운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충자가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질 때에는 가운데 누구를 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 부모를 섬기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부모를 섬기는 마음은 효로 바뀐 거고요. 요거는 이제 누구로 뒀던 거였었냐면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걸로 이 한자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공자님께서 계셨을 때에는 이 충자에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 부모를 섬기는 마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자가 있는데 서자는 어떻게 써지냐면 요렇게 쓰는데 같을 여자에 이것도 마찬가지 밑에다가 무슨 자가 붙냐? 마음